원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예정대로라면 이틀 후인 오는 13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 연장을 놓고 지금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 정부도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말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종료를 할 것인지 재연장할 것인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달 27일 441명 정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이번 달 3일부터 100명대에 진입을 했어요. 195명. 그런데 여전히 지금 100명대 세 자릿수를 유지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확진자 수 176명인데 지역 감염이 16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2.5단계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수도권 확진자가 세 자릿수입니다. 116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6명이 늘어서 175명이고요. 사망자도 어제에 비해 4명 지금 증가해서 350명인 상황입니다. 뭐 또 거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죠. 2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경증 환자 또 무증상 환자들이 꽤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로 인해서 지금 집단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확진자가 23명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경기 부천시 방문 판매업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성남시 보경섬유 고시원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또 종로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심할래야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정대로 종료를 하자니 방역을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된 조치를 완화시키게 되면 또다시 확산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종료를 하지 않자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하루 이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하루 이틀, 내일과 모레 확진자 수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주일 전에 이동량이랄까요? 어떤 그 활동 지수가 어땠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을 봤을 때 그 전주보다 더 늘어났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이 2.5단계 시행 이전보다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 적은 폭이지만 증가를 한 것이 사실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 경로 모르는 환자가 지금 방역 당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컨트롤 가능한 수치, 안정된 수치가 5%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를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진다는 건 그 감염 경로 모르는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휴대전화 이동량은 6.3%,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2.5%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뭐 지금 사실 코로나 블루 때문에 집콕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 또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게다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태풍이 2차례 정도 오면서 계절이 훨씬 다른 시기보다 앞당겨졌죠. 가을이란 계절 때문에도 집에 있기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강공원 일부를 통제해 놨더니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바로 청계천 인근이 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를 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이 통제를 하는데 아마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 통제만으로는 모든 이 감염 환자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 각자가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주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번 주말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확진자 수가 더 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조치 더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만큼이라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외출 자제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꼭
꼭 외출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리두기 1m 이상 반드시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숙한 시민의식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 내용이 있어요. 중본에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달 중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치료제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맞습니까? 당장은 아니고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그나마 지금 이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속에서 뭐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네. 항체 치료제는 조금 낯서실 거예요. 이 코로나19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몸 밖에서 만드는 인공 항체를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데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빠르면 이달 말부터는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방침인데 지금 항체 치료제를 넣어주면 인공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치료 효과를 갖는 원리로 만들어지는 게 항체 치료제거든요. 단기간에 예방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또 이 백신은 뭐 빠르면 내년 봄이나 여름쯤 나온다는 추측이 사실 추측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추측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고위험 환자들 또 그리고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의료진도 늘 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네. 있잖아요. 이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거쳐서 효과가 안정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항체 치료제 이르면 연말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